안녕하세요. 세일즈먼트를 알려드리는 이광훈 본부장입니다. 일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공하시는 분들은 항상 남다른 면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설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실행해보고 그리고 아니면 다시 가설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궁금증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가설 이게 정말 재밌는 건데 상점을 차리거나 가게를 차릴 때도 이 통계를 이용합니다. 통계법입니다. 뭐냐면은 모집단과 모평균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천문학자가 하늘에 별이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별이 몇 개인지 세려면 이 하늘을 네모나게 만들고 그거를 100등분을 해요. 그리고 이 하나 100개 중에 하나를 별이 몇 개 있는지 세는 겁니다. 그럼 별이 6개가 있어요.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에는 별이 600개가 있다고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맞습니다. 개수가 특이하죠. 이게 확률과 평균이라는 건데 우리 설문조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많이 받아보셨죠? 설문조사도 대부분의 한 1000명 정도 모 집단을 설정해가지고 전화를 돌리고 1번을 지지하느냐 2번을 지지하느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곱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1000 곱하기 4천만이면은 4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쓸만한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굴레를 기준을 잡고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피자집을 차렸어요. 근처에 아파트가 한 10개 정도 있다고 칠게요. 이 주위에 반경 몇 킬로 안에. 그래서 그 한 개의 아파트를 제가 전단지를 몇 개를 뿌렸을 때 몇 개 정도 평균치가 나온다 하면 다른 아파트도 그럴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걸 대조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설, 이 아파트 하나를 돌렸을 때 피자를 지금 3개 시켰어요. 그럼 다른 아파트도 3개 시킬 것이다. 이것도 3개 시킬 것이다. 이렇게 평균을 냈는데 어느 아파트에서 갑자기 10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대조군입니다. 요거를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왜 많이 나왔을까? 다른 아파트는 왜 적게 나왔을까? 그래서 모 집단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내고 실행을 해보면서 결론이 나왔을 때 대조군이 나와요. 다른 게 대조군이에요. 다른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실행을 하면서 변화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공에 금방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가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모 집단과 모 평균으로 이론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해야 될 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는 제가 오늘 지나가다가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이 찹쌀떡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먹었네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은 나한테 찹쌀떡을 준다.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 이 사례가 여러 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로 결론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설을 만들고 실행을 해보고 사례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맞냐 아니냐를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분양이든 다른 일이든 영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례를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팀장님이고 나의 멘토고 본부장님이고 그리고 그 대표님이고 이 업계에 계신 선배들이 이런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내 선배가 사례를 많이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확실히 실력자입니다. 그 사람이 통계를 갖고 있는 거고 모집단과 모평균에 대한 이론과 결론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결론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실력자입니다. 그냥 어떤 책만 읽어가지고 A, B, C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책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실사례를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됐더라 하나하나 예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디에서 일을 해야 돼요? 누구랑 일을 해야 돼요? 사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고 진정으로 계약을 많이 쓴 사람이고 진정으로 영업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진정한 실력자 알아내는 법까지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영업을 어떻게 초장에 잡아가야 될지, 그렇게 여러분이 사례를 많이 쌓아가고 그리고 통계를 내고 결론을 짓고, 여기에서 가장 원동력이 뭘까요? 행동입니다. 실행이 중요한 겁니다. 뇌피셜을 하면은 뭐가 되냐? 그것은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됩니다. 아까처럼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찹쌀떡을 준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 공식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꼭 하지 말고, 뇌피셜 돌리지 말고 몸으로 움직여서 알아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거라는 거 좀 확신합니다. 오늘은 가설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모 집단이나 모 평균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용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라, 영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세일즈먼트는 알려드리는 분양킹 이강호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